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5월의 CPI가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발표가 됐죠. 자, 5월 CPI 3.3%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수준은 전망치를 하회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연준이 원하는 3% 이하, 즉 2%대 진입까지는 아직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여건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국채금리 자체는 이제 하락을 했어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로 떨어졌죠. 지난번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요거는 10년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2년물도 마찬가지, 2년물도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준의 이제 점도표 이게 나왔는데, 올해 금리 인하를 1회 내지 2회로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1회를 전망한 사람이 7명, 2회를 전망한 사람이 8명입니다. 그러니까 1회 내지 2회를 전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2번, 인하를 9월에 안 할 경우에는 1번,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CPI가 전망치를 하회한 부분은 다행이지만 일단 아직은 3.3%, 아직은 3% 이하까지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1회와 2회로 좀 나뉘어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대신에 내년에는 4회를 전망했죠. 그러니까 기존 3월의 예상보다는 1회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4회를 전망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점도표에 대한 이 내용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신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또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 신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다우 지수는 하락을 했잖아요. 다우 지수.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지난번에 다우지수 자체는 여기에 있을 때 제가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해야 된다. 그죠? 지지를 해야 된다. 만약 여기서 지지를 했더라면 지금 다우지수도 나스닥과 같이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깨버렸잖아요. 그죠? 깨버리고 나니까 혼자 빌빌대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모습이 확인되죠. 그래서 요 중요한 위치에서 이걸 지켜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가라는 게. 지금 보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여기에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다시 또 회복력을 보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속 그룹에서는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여건에 놓여져 있죠. 자, 오늘 국내 증시 보면은 코스피 지수, 오늘 코더러 블리칭 데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였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갭으로 올랐어요. 자, 미국의 그 여건에 따라서 일단 갭으로 올라서 출발한 다음에 오늘 장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15,000계약 이상의 선물을 청산하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가까지 가가지고 결제를 받지 않고 미리 사전에 장중에 청산하는 그런 선물 규모가 15,000계약을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일단 계속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수 반등을 견인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갭으로 올랐어도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은 있었다. 단지 종가권에서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만기가 끝났잖아요. 이제 코스피 지수는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만기 이후에. 자, 오늘 만든 갭. 오늘 만든 갭은 이건 향후에 되돌림으로 메워주는 갭이에요. 이거는 종가의 지수 반등폭이 줄어든 거는 이 메워야 되는 갭을 조금 줄여줬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기 끝난 다음에 이 갭을 메우는 쪽으로 되돌리느냐, 아니면 바로 이 3월에 고점 있죠, 여기.
자, 여기가 지난번에 반등해서 여기에서 넘지 못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번에 넘기느냐. 오늘도 그 고점이 거기에서 지금 막혔는데요. 넘기느냐. 이제 이게 결정될 거예요. 이게 코스피의 만기 이후에 갭을 메우러 눌리느냐, 3월 고점 돌파로 가느냐가 단기적인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대응 매매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는 만기일 좀 무난하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880포인트를 넘기면은 이게 해제가 되지만 880포인트 아래에서는 좀 쉬어가는 영역이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상승을 시도했지만 결국 음봉으로 끝나잖아요. 거의 약간 보합 약간 위에서 끝났는데 이게 큰 의미는 아니고 쌍바닥 이후에 자, 이쪽으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한번 쉬어가는 자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큰 의미점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쉬어가더라도 다시 어느 정도 했다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880포인트를 넘기면 이게 해제가 되고 880포인트를 못 넘기면 일단 좀 쉬어가는 자리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길게 그렇게 되진 않을 거다. 그 의미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나가시고 오늘 종목을 보면요. 삼성전자 오늘 77,000원을 일단 넘겼어요. 물론 뭐 만기 영향이든 뭐 프로그램 매수 영향이든 뭐든 간에 77,000원을 일단 넘겼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삼성전자가 77,000원을 다시 돌파한다라는 거는 하방 패턴도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어떤 하방 패턴도 아니면서 계속 매물군만 거치면서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런 건데 오늘도 뭐 보고서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삼성전자는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너무 못 올랐다. 거기에 따른 어떤 괴리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이 굳이 빠질 이유는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HBM, 엔비디아 공급, 이거 나오긴 나올 거예요. 이제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요. 이게 나오면 붕 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방 패턴이 아니라면 일부는 좀 잡아놓고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뭐. 그죠? 지금은 대응 전략이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방 패턴이 아니니까 만약에 오늘 만든 갭이나 이쪽으로 눌린다. 그러면은 뭐 오히려 이거는 물량을 좀 잡아놓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오늘 추가로 올라갔죠. 그러나 음봉으로 마감입니다. 약간 위로, 그러니까 이 종목은 고점을 경신하는 거니까 대기 매물이 아니고 차익 매물이에요, 이거는. 차익 매물, 그죠? 차익 매물이지, 그죠?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조금 추격 매수 위치는 아닙니다. SK 하이닉스 물량을 오히려 올라가면 조금 줄여주면서 대응할 위치지, 추격 매수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자, 한미 반도체 이게 어제부터 수급이 좀 붙었어요. 수급이 붙었어요. 근데 이렇게 수급이 붙는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요. 보통 올라가니까 쫓아는 못 가잖아요, 개인들이. 그러면 더 올라가, 그게. 그런데 이렇게 수급이 붙어서 올라가는 종목은 512평선 타고 올라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이시죠? 이렇게 512평선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512평선을 깰 때가 이제 요 마디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5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하기 전에는 계속 우상향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SKC 같은 종목 보실래요? 자, 이 종목이 수급에 한번 붙어서 올라가니까 5일 이동 평균선을 종가 기준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게 저점으로는 깼어도요. 종가 기준으로는 깬 적이 없어요. 그죠? 한번 수급이 붙어주니까 5일 이동 평균선을 계속 종가 기준으로 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5일 이동 평균선을 종가 기준 깨야만 끝나는 겁니다, 이것도. 네, 그죠? 네. 수급이 한번 붙어주는 종목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무서운 건데 한미반도체도 좀 수급이 좀 붙어주는 성격이라 다만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간 폭이 있으니까 SKC처럼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대략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하여튼 5일 이동 평균선 깨야만 이 패턴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보셔야 되고. 여타 오늘 반도체에서는 뭐 KC텍이나 원익 IPS 정도 요 정도가 좀 반등했는데 지금 중소형 반도체는 아직은 매물 공방이 좀 많아요. 좀 많아요. 아무래도 한국의 이 중소형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화장품 관련주 코스맥스가 또 고점을 높였어요. 한국콜마도 고점을 음선이지만 높였죠. 그리고 에이블 CNC나 그 다음에 한국화장품,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을 보면은 이 앞에 전고점들이 상투의 시그널이 아니에요. 이런 전고점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에이블 CNC도 이런 고점, 이런 게 상투의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시간외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물론 지금은 매물 공방을 거치면서 움직이는 영역입니다. 화장품 관련주 쉽게 훅훅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는 매물 공방을 거치면서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아직 생명 연장의 패턴은 갖고 있다. 생명 연장의 패턴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유효하다라는 소리죠. 자, 현대차가 오늘 좀 올라가서 고점을 높일 듯 하다가 다시 되눌려 버렸어요. 만약에 현대차가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갔다. 그러면 기아를 사야 되거든요. 기아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얘가 되눌려 버리니까 기아도 올라가지 못하고 또 되눌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차 부품에서는 화신, 이 종목이 이제 뒤늦게 이제 수급 타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그죠? 이것도 수급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하나만 오늘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네요. 자, 나머지 섹터는 좀 지지부진 매물 공방이 많았어요. 네, 오늘. 자, 만기일 이후 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또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내일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만기일 그래도 무사히 잘 넘겼는데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